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범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소리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화면도 보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국적인 세미나 온라인에서 처음 하게 됩니다. 작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리더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30여 년 이사를 해왔는데 30년 동안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오프라인만이 전부였고 아멘은 페이스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30년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적이 나타나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처럼 두세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를 않아요. 어느 날 본사에서 저한테 장비가 오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를 해서 장비가 온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본사에서는 이미 저에게 조명이며 마이크며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하, 이게 어줍지 않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아멘은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죠. 미래를 예측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잠시의 패션, 유행이 아니고 트렌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라인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제가 이 온라인 직구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줌 방송은 어떻게 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하고 이건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고 그리고 매일마다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며 강의를 했어야 즉성이 풀렸었는데 이제 화면만 보고 강의하라니 갑갑한 겁니다.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제 방에 지금 이미 조명이 있고 마이크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어색해요. 그리고 댓글을 못 받았, 반응을 제가 못 보셨으니까 여러분 표정 조금 보는 거 이해 강의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여가 지나면서 그런 모든 게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전국적인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팅에 참석하시는 분이 한 340명 정도 되세요. 우리가 기존의 오프라인 미팅으로 하려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팅을 하기가 힘들죠. 오늘 또 조금 전에 임채경 사장님이 강의하셨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올라와야 될 수고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게 사업이다 라는 개념이지만 이 오프라인에는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처음에 코로나가 우리에겐 위기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 온라인을 방향을 찾아봐야 되고 온라인을 찾아보다 보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리더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오프라인 미팅을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미팅을 하기 전에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준비를 하고 정장을 하고 미팅 장소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여기는 1분 전에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가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적응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만들어 가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면서 이번 미팅을 또 구성을 할 때 오늘 10시부터 미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시부터 참석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들으셨나요? 오케이. 10시부터 다들 들으셨네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분을 염려하는 마음에 사장님, 김종규 사장님에게 사장님 10시부터 좀 너무 이르지 않아요? 11시부터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1시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김종규 사장님의 뚝심 아시죠? 아닙니다. 리더가 돼야 되고 A65에 가려면 우리가 리더를 만들어야 되고 10시부터 시작합시다라는 강력한 권유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역시 나보다도 또 제 위에 있는 스폰서에 보는 해안이 더 넓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채경 사장님 강의를 하셨는데 임채경 사장님 지금 파운더도 수석 다이아몬드죠. 굉장히 잘 나가는 성공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파운더스 수석으로만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30여 년 전에 26, 7년 전에 임채경 사장님을 만났고 같이 서로 모르면서 서로 찾아가면서 똥오줌 못 가리면서 고생을 했던 게 있어요.
좁은 방에 모여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적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멋진 강의를 하면서 성공은 이런 것이요. 성공 이렇게 하는 거야. 나 400만 매출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 강의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로 자라줬구나. 훌륭한 리더로 성공이 나가서 오히려 이제 제가 임청희 사장님 배울 게 있는 리더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빵빵삼을 헤매고 있을 때 늘 들었던 생각이 과연 내 파트너 중에 내 다운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여러분 다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임청기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실 일만 하면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 분명히 나와요. 왜냐면 사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보다 아메 사람, 잘난 사람 많아요. 내가 그들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그분들이 여러분 더 열심히 해서 감당 못할 만큼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3명, 6명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장담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강의 제목이 코어 리더의 자세와 역할이에요. 코어라는 말은 핵이란 말이죠. 핵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일단 자격 기준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세레그에 작지만 세레그에 레그가 만들어지신 분들이고 이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스타트 했을 때 2024년도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그냥 룰루랄라 할 게 아니고 조금만 조여서 서둘러서 조금만 서두르면은 다양한 이상 리더분들과 크루즈에 가서 파티를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A65 고고고죠. A65 고고고 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또 임청희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마지막쯤에 하셨어요. 열심히의 기준이 다르더라. 정말 제가 공감합니다. 아메사브 제 파트너들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고 성공이 나에게 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 내가 1등을 못해. 근데 도대체 1등을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지? 얼마나 공부를 하길래 걔네들은 1등을 하고 내는 걔네들 못 쫓아가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하는 친구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빠, 그 친구가 1등을 하는 이유를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는 한 달에 수학 문제집 2권을 풀면 잘 푸는 거래요. 많이 푸는 거래요. 왜냐면 공부가 한두 개 할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달에 수학 문제집 2권을 풀면 잘 푸는 거다. 근데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의 집에 가서 봤더니 그 친구는 일주일에 수학 문제집 2권을 풀더래요. 일주일에 수학 문제집 자기는 한 달에 2권 풀기도 숨차는데 열심히 했는데 1등을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일주일에 2권을 풀더래요. 그러면서 1등 하는 이유가 있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기준과 1등이 열심히 하는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65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기 위한 열심을 해야 되지 나만의 열심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자극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 만들었다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리더의 자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내가 어떤 자세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아마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가로서의 자세가 있는데 자영사과의 자세죠. 외적인 자세와 내적인 자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외적인 자세 말고 내면적인 자세, 내 안의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메 사업은요 독특한 사업이죠. 일단 무자본 사업이에요.
노경험 사업입니다. 부업을 할 수 있어. 망하지 않아요. 되면 어마어마해요. 안 돼도 본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 나가는 그런 특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상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예요. 그 독특한 비즈니스에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이제 3대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아메 사업은 자영사업이에요. 자영사업.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대부분이 자영사업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도 자영사업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영사업의 반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자영사업의 반대는 타영사업입니다. 자영사업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타영사업은 남이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직장생활은 타영사업입니다. 상사가 나를 관리하고 실적이 나를 관리해요. 그렇죠? 그건 남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몫이 되지 않지만 암에서는 자영사업입니다. 노력도 내가 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내가 받고 놀면 논 곳에 대한 보상,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다 받죠. 그래서 암에서는 자영사업이다. 내 사업이다. 개인 비즈니스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암의 사업을 시작을 하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애를 우리가 쓰죠. 두 번째, 자영사업이면서 동시에 복제 사업이에요. 이것은 암의 정말 독특한 특징이죠. 독특한 특징. 암에는 1등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1등을 하라고도 안 해요. 사회에서는요, 1등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요. 내 아이스크림 전문 아이스크림 가게와 건너편 아이스크림 가게 1등, 2등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 그렇죠? 오직 하나만. 근데 암은 1등을 하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세상에 1등은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1등을 해야만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1등할 자신이 없죠. 그러니 놔버리는 거예요. 성공과 내가 거리가 먼 거죠. 아멘. 1등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가. 뒤따라가. 그게 쉬워. 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가. 가장 좋은 모델을 따라가. 그럼 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 라는 게 복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모습을 내 파트너에게 복제시켜 나가는 것. 그게 암의 사업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제 사업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 복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영사만 이해하다 보면요. 플래티넘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복제 사업을 해야 에메랄드가 될 수 있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A65 고고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러므로 자영사업도 알아야 되지만 충분히 복제사업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복제사업만 가지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암에는 팀워크 사업이에요. 우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개미들의 집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단순 소비자들입니다. 그렇죠? 비늘 속 샴푸 속 소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흩어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암의 사업은요. 팀워크로 시작을 해서 팀워크로 끝나는 거예요. 팀워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는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우리가 띵킹 그룹이 백마 부동산 6명, 8명 모였던 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큰 걸 제 눈으로 목도해 왔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더 잘 나가는 그룹, 더 성장한 그룹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메는 똑같아요. 제품도 똑같고 마케팅도 똑같은데 그들의 팀워크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들이 자영사업의 마인드가 많이 있고 복지사업의 마인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팀워크에 문제가 생긴 건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재료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의 사업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돈, 자영사업 그리고 복제사업 그리고 팀워크사업 이 개념을 알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해나간다.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우리가 암의 사업을 바라보는 자세, 각도, 관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성장해 나가는 이 마당에 성공하고 싶은 이 마당에 자영사업과 복제사업과 팀워크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테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자영사업을 거부하고 복제사업을 포기하고 팀워크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암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손해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가 유지돼. 근데 조금만 서로에게 불편한 게 있으면 등 돌아서 안 봐. 끝이었죠. 근데 암의 사업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이 비누 쓰고 샴푸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를 포용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나만의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누가 변해야 되죠? 내 파트너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사고방식이. 그래서 암의 답은 경제학, 경영학이 아니고 심리학이라고 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자기관리.
그래서 암의 모든 게 나에게 들어와요. 나의 기준, 내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암의 사업을 시작을 함에 있어서 암의 사업을 진짜 자양사업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 복지 사업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 팀워크 사업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크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성공은 제품 전달하는 거 많이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공을, 사업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핀성장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라져 가신 분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서, 열정과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근데 끝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사고방식을. 그러면 원래 원상태로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고 그러죠. 종의 사고방식이에요. 노예의 사고방식. 또 하나는 반대로 주인의 사고방식이죠. 일단 질문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종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인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분석해봅니다. 종의 사고, 노예의 사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시키는 걸, 따라하는 걸,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모든 거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뭔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주로 해요. 피동적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안 해. 남이 나에게 자극을 줄 때만 반응을 보여. 그리고 부정적이야.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야. 아무나 하는 거겠어? 그리 쉬운 거겠어? 라는 말이 툭툭툭 튀어나와죠. 그리고 방어적이야. 우리가 암의 사업을 전달하면 대부분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너 이득 보려고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니? 나는 거죠. 방어적인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종의 사고, 노예 사고방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사고방식은 어떠냐?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이죠. 내가 먼저 스스로 알아서 해. 누가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 먼저 시도해. 그리고 예를 들면 스피치 하는 게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시도를 해. 누가 시켜서 나한테 사장님 스피치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때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시도를 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나는 멋져질 거야. 대단해질 거야. 종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되는 게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게 종의 사고를 한 사람인데 스피치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사고와 주인의 사고는 이렇게 다르다. 두 번째,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운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 운을 많이 따라. 제가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암의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거 소문을 들었더니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참 운이 좋아서 좋겠어 라고 얘기해. 운 좋아서. 제가 그 말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운이 좋은 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운만으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겠단 말이에요. 빵삼빵삼 하면 빵삼빵삼 1년 반을 하면서 얼마나 소가를 했겠습니까? 파트너 한 명 때문에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당신은 운이 좋아서 다이아몬드가 됐네? 나는 운이 없어서 뭐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주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행운의 의존성보다는 노력 의존성이 강해요. 하면 된다가 그거예요. 제가 저에게 수없이 입력시켰던 말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였었어요. 이 말에는 능동적인, 도전적인 얘기였어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김기범 스스로에게 계속 입력시켰죠. 운이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가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를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운명론에 젖어 있어요. 누구나 다 팔자가 있어, 운명이 있어, 지복시 있어 라고 제안을 해요. 자기의 노력보다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팔자 때문에, 조상타 때문에 탓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유의지론을 바꿨어요. 물론 이 세상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지.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자유의지예요. 주어진 운명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부분 안에서 내 자유의지로 나를 바꾸고 있어.
30년 전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김기범이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알았겠어요?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저를 제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아메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저보고 너 다이아몬드가 되지 마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겁났어요. 난 열심히 할 자신 있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고 못 되게 만든다면은 운명이라면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바꿔먹었죠. 신이 나를 불행하게 할 리가 없다. 아멘은 좋은 일이고 좋은 제품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나를 막을 리가 없다. 내 의지로 성공을 목표했어요. 끊임없이 도전을 해놨어요. 지금에 와서는요. 제가 아멘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 분위기 따라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실패를 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란 말. 그걸 깨우치는 순간 성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팔자가 그렇고 운이 그렇고 신이 나를 막고 있고 나는 되는 게 없고 뒤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생각을 하면요. 될 것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정적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파닥파닥. 기분 나쁘면 훅 떨어져요. 기분 좋으면 미팅 열심히 나와. 일주일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나와. 그리고 기분 나빠지면 갑자기 잠들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감정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기분 내키는 대로. 쉽게 말해서 기분 봐야 그냥.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느낌, 지금의 기쁨, 느낌으로만 바라봐요. 그냥 기분 좋으면 미팅 나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나가. 좀 불편한 일 있으면 안 나가. 감정 쪽에. 그런데 성공자들은 주인의 사고로 빠진다면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사리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요.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 지금 내가 분이 솟구쳐도 그걸 제재할 줄 알아요. 자기 분을 잘못 다스려서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존심만 강해요.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어? 들고 일어나는 거. 별거 아닌 걸로. 근데 주인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긍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심이 있어요. 그까짓 거 내가 참아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고 싶은 일에만 해요. 감정이 하고 싶은 일만. 느낌이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지금 하고 싶은 일. 지금 놀고 싶으면 노는 거야. 미팅 안 나오는 거야. 내 느낌대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해요. 근데 주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통제가 가능해진 거죠. 주인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관리, 자기 통제력이 약해요. 그러니 뭘 하더라도 하다가 말고 그만두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왜? 노예의 사고니까. 시키는 일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스스로 뭔가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인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관리, 자기 통제가 철저하죠. 자, 이렇게 제가 종의 사고와 주인의 사고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대단히 희망적이신가요? 아니면 우울해지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대단히 우울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저를 분석해 볼 때 아무리 봐도 주인의 사고가 아닌 거야. 저는 수동적이고요. 행운에 대한 의도성이 강했고요. 운명론이 있었고 감정대로 했었고요. 그래서 끈기가 없었고요. 자존심만 강했고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가 되려면 나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주인의 의식 사고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성공자적인 자질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눈에 비친 80%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80%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사고에 빠져 있어 살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인의 사고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변화해 나간다는 거야. 혹시 지금 내가 좀 수동적이고 피정적이고 행운에 대한 의존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미팅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오늘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내 강의 들어가면서 나를 어떻게 하죠? 주인의 사고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아, 저게 성공자들의 마인드구나. 저게 성공자들의 생각이구나. 김규범 사장도 저런 마인드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나도 닮아가야지. 결국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성공의 행동도 해야 되지만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야. 나를 종의 사고가 아닌 주인의 사고 관리자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직업의 사사본면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업 설명회 들을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의 사사본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고용인 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영업 파트가 있고 사업가 파트가 있고 투자자 파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로버트 키오사키가 대부분의 직업들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아마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나누는 거 이면을 좀 한번 봤어요. 왜 고용인은 고용인 위치에만 있을까? 왜 자영업가는 자영업 위치에만 있을까? 왜 사업가는 사업가 위치에만 있을까? 사업가는 고용인이 안 돼요. 고용인이 못 돼요. 고용인이 절대 안 돼요. 투자자는 왜 투자자의 위치에 있을까? 투자자는 고용인이 못 돼요. 자영업자를 못 돼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그 분야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업은 내 생계수단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내가 풍족해진다는 거 아내가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용인은 고용인으로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로서 전력 질주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거예요. 고용인은 고용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망하는 줄 알아. 자영사업가는 자영사업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투자나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오늘 가게 지각하자고 문 여는 거 여기에 초점 맞췄어요. 사업가는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의 사사분면을 보면서 저들은 고용인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구나.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크게 별 반론 없으시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로 두 줄을 그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인 자영업자들이 사업가나 투자자로 가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줄을 두 개를 그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바꿔서 직업의 사사본면이 아니고 사고방식의 사사본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고방식의 사사본면, 즉 고용인의 사고방식, 자영사업가의 사고방식, 사업가의 사고방식, 투자자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전 틀렸다고 보는 게 왜 틀렸다고 보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려져야. 왜? 고용인이 많아요. 고용이 전체 직업군의 65%를 넘어가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고용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을 놔둬요. 이질감이 없어요.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내 주위에 누가 많기 때문일까요? 고용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번째, 이 부분은 자영사업가 30%요. 그리고 사업가는 4%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위에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고용인이나 자영사업까지 사업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업의 개념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죠. 투자자는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만든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게 현대의 직업군의 분포를 제가 잠깐 그려놓은 거죠. 현대의 직업 분류예요. 근데 이 그림을 조금 시대를 좀 바꿔볼게요. 중세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제도가. 신분제도를 이 도표 하나 한번 맞춰봅시다. 가장 많았던 게 노예 또는 농노들이죠. 가장 하층민이죠. 그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해요. 주어진 일을 하지 뭔가 스스로 해나가지는 못해요. 물론 환경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해요. 오늘 한 끼, 하루 세 끼 먹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거 생각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예술이, 문학이, 클래식이 의미가 없어요. 뭔지 몰라. 그냥 오늘 밥 먹는 거, 오늘 식사 챙겨 먹는 거, 굶지 않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자장농이 있어요.
자기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농사짓는 농민들 있죠. 그렇죠? 이들은 농민의 역할, 자장농의 역할, 사고방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귀족들은 달라요. 귀족들은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시를 써요. 그렇죠? 문화적인 생각을 해.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방식이 넓혀져 있다라는 말이죠. 왕족들이 있어요. 왕족들은 또 다른 사고방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림을 잘 오버랩 시켜보면 사고방식에 비슷한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아메삽을 봅시다. 아메삽을 분류를 해보면, 아메삽 핀 레벨을 분류해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역시 제일 많은 게 소비자예요. 120만 ABU 중에 한 달 동안에 치약 하나 사지 않은 사람이 80%가 넘어가요. 소비자들이죠. 사학가라면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치약 하나 안 살 수가 있어요? 비누 하나 안 살 수가 있어? 한 달 동안에 치약 하나, 비누 하나 사지 않은 사람이 80%가 넘는다. 왜? 소비자니까. 그들은 고용인과 노예와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죠. 아미삽을 바라볼 때. 그리고 플래티넘이 있어요. 플래티넘. 여기 플래티넘.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그리고 크라운이 있어요. 제가 같은 그림에 다른 부류를 대입시켜 본 겁니다. 저는 지금 사고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예. 고용인과 농노의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시키는 일, 주어지는 일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는, 못하는 부류들이죠. 또 아메를 볼 때 소비자들이 고용인과 수동적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생각을 해요. 좀 더 나가볼까요? 자영업자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는 게 자장농들이에요. 내 땅을 내가 농사짓는 사람들. 이 사고방식. 그리고 아메를 볼 땐 플래티넘이 자영업자와 같은 유형의 자영업을 하죠. 좀 더 나가볼까요? 사업가와 귀족들이 같은 부류의 생각을 해요. 사고방식. 다이아몬드와 사업가와 귀족이 역시 같은 부류의 사고방식 패턴에 속하죠. 투자자와 왕족과 같은 부류의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 땐 크라운과 왕족이 같은 부류의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 사사분면을 볼 때 고용인들과 직장 셀러리맨들과 옛날의 노예들과 아메의 소비자와 생각의 패턴이 같은 패턴이더라라는 같은 패턴이다. 자영업자들과 옛날의 자장 농민들과 아메 플래티넘과 같은 수준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일반 사업가와 옛날 귀족과 아메 다이아몬드가 같은 유형의 사고방식을 해요. 같은 유형의 사고방식. 투자자와 왕족과 크라운이 아메 크라운이 같은 유형의 사고방식을 해요. 그럼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데 이들은 소비자들이에요. 또는 고용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단히 삶에 대해서 수동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예로 머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예나 고용이나 소비자가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아주 큰 장벽이 하나 있어요. 이 장벽을 넘어야만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탈북자들 목숨을 걸고 경계선을 넘어야 되죠.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고용인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노예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플레이팀이 되려면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렇죠? 그 다리를 걷는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자영사과의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소비자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플레이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자영사과로 만들어야 돼. 월급만 받던 셀러리맨의 마인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왜 아메 사업을 하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럼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부터 나를 바꿔야 돼요. 나의 무엇을? 사고방식을. 그래서 내가 고용인의 사고방식, 노예의 사고방식, 소비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내가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라는 거. 그걸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사업이 아메사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우리는 플래티넘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뭐가 되고 싶죠? 고 에메랄드, 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사학가가 되고 싶고 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는 선이 하나인데 이번엔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더 큰 벽이 있어요. 내가 평민에서 귀족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세시대 평민이었어. 자, 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플래티늄이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면 격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복제 사업인 거예요. 플래티늄이요. 내가 1000만 ppb를 유지해 나가는 거야. 내가 1000만 ppb. 그거 뭐죠? 성공의 기초를 이룬 겁니다. 그럼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게 뭐죠? 나 같은 파트너 3명 만들기, 6명 만들기. 나 같은 파트너 3명 복제하기, 6명 복제하기. 이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에메랄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복제해 나가는 거. 복제해. 그래서 복제 개념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안 되고 플래티늄으로만 1000만 ppb, 2000만 ppb로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플래티늄이 된 자영농민이 된 자영업을 한 나 같은 자영업자를 3명을 만들었더니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에메랄드가 된 거죠. 뭐죠? 복제라는 복제.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까지 왔는데 왜 안 나가? 그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고 싶어. 뭐로? 크라운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팀워크로 3명, 6명 복제해 나왔는데 크라운은 뭐냐? 크라운은 팀워크.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뭉치게 만들어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큰 리더들이죠. 생각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들을 내가 한 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도 여러분 파트너를 다이아몬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다이아몬드 내 힘 가지고는 그룹의 힘을 이용해야 돼요. 그룹의 힘을. 김종규 사장님이 싱킹빅 전체를 어우르고 있죠. 그 힘을 이용을 해야만 다이아몬드는 내 파트너를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죠. 나 혼자만의 힘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크라운 되고 싶고 내 파트너를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 팀워크에 대해서 절실하죠. 제가 안배사업을 하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 하이핀일수록 이 팀워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해봤고 수석도 해봤고 더블도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나는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이 됐는데 내 파트너를 다이아몬드를 못 만들겠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지. 내 파트너를 에메랄드를 만들고 내 파트너를 다이아몬드 만들려면 팀워크의 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만 가지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이핀일수록 팀워크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지는 거 제가 봤어요. 몸도 체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인 소비자의 마인드에서 자영사학과 플래티넘으로 되려면 내가 자영사학과의 마인드를 갖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영사학과 마인드가 어떤 건지 몇 가지만 좀 짚어봅니다. 먼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죠? 진실이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아멘은 이미 입증된 비즈니스거든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는 진실을 얘기하지 못해요. 비겁한 거야. 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죠?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반응이 무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고 떠들고 다니면 누군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화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 들리시죠? 제 화면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반응이 없네요. 화면이 안 나옵니다.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사실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돈은요, 누구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돈을 다 좋아해요. 근데 돈은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은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돈은 누굴 좋아하나? 아마추어 좋아하지 않아요. 돈은 프로를 좋아해요. 돈은 전문가를 좋아해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상대편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꽝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에게 아무리 마음을 줘도 돈은 나한테 마음을 안 줘. 돈은 누구한테 마음을 준다고요? 프로한테도 마음을 줘요. 프로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추어로서 아메사업을 하면 돈은 여러분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프로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 돼. 적어도 내가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프로가 나를 거들떠본다. 돈이 나를 거들떠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메 제품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메 전 제품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품 군이 있어요. 그 제품 군의 전문가가 됐어요. 특히 12가지 제품에 대해서 특히 내가 리테일 잘하는 12가지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자영사학과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전을 봐야 돼요. 소비자들은요, 비전을 못 본 거예요. 우리들이 본 건 비전이 뭐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무언가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뭔가를 아메 속에서 봤습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그 비전이 없으면 나를 지켜나가지 못해요. 자영사학과는 절대 긍정해요. 싱킹빅그룹의 특징이죠. 김종규 사장의 멘트이기도 하고 어떤 절대 긍정이냐? 나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나 자신. 나는 귀한 사람이고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신은 내 편이고 난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운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를 정말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60억 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의미 없이 신이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의미가 있어. 하다못해 여러분 의자 하나 만들어도 나무 의자 하나 만든 것도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만든 존재가 내가 의미 없이 만들어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돼. 나에 대한 가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믿음, 신념 필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신념이에요. 처음에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단 한 명도 너 그거 한번 해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고 많은 걸 봤고 세상을 알아요. 나는 사회 초년생이야. 근데 그들이 나보다 훨씬 세상을 많이 하는 그 내 아군들이 아메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말에 제가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충심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걸 알아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말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걸 알아.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갈 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뭔가 땡기는 거야 아메가. 그래서 뭔가 나를 흡수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팅에 나가봐. 미팅에 한 번 더 부정적인 마음을 잔뜩 가진 채로 미팅에 나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아 강의 나오기 잘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이게 맞아. 이게 오라.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죠. 또 거기 부정적인 얘기 엄청 듣고 와요. 또 풀이 툭 죽어서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철모르게 이거 시작했어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땡기는 그것 때문에 미팅에 한 번 더 나가보면 이게 맞는 거야. 뭐죠? 차츰차츰 내 마음에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가는 거야. 미팅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신념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 그러는 와중에 내 마음에 앙금 같은 게 쌓이더라고. 밑에 석회석 같은 게 쌓여서 다져나가기 시작. 내 마음에 단단한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뭐죠?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맞아. 그 믿음이 지금의 김기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영사업이니까 당연히 스스로 일하게 해요. 누가 시켜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스폰서가 나를 미팅에 나오라고 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스폰서가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가는 거야. 가끔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요. 나는 미팅에 나가는데 내 스폰서가 미팅에 안 나와서 나 그만둘래요 라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미팅에 나가는데 스폰서가 오늘 안 나왔대. 그래서 나도 그만둔대. 내 사업이 아니고 스폰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암에서 우리가 소비자의 파트에서 PT의 파트, 플래티넘의 파트로 가려면 나를 진짜 자영사학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PT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플래티넘 되려고 암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어. 귀족이 되고 싶어. 사학과가 되고 싶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플래티넘이 됐으니 내가 플래티넘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주알 고주알 알려주면서 가나다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을 3%를 6%를 9%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우리 브론즈 핀이 뭐죠? 3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품을 알려주는 거야. 비전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아이 키우듯이 성장시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나를 복제시켜 나가는 거야. 나를 복제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성공을 사람들에게 복제시켜 나갈 때 내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복제의 원본이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게으름 부리고 내 파트너가 내 스폰서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파트너는 열심히 하는 내 스폰서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요. 나를.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봐. 여러분의 눈빛을 바라봐요. 여러분의 신념을 바라봐. 그러니 누가 모델이 돼야 되죠? 내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모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제의 원본은 스폰서가 아니고 업라인들이 아니고 나다라는 거야. 내 파트너들의 복제 원본은 나다. 그래서 자기관리, 자기 통제가 필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모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애들을 낳았으니 저희들 잘 성장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알아서 커가 아니고 저들을 잘 성장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굴 바라본다고요?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를 바라봐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업라인에서 자기 관리, 자기 통제가 이루어져서 나를 리더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생각과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파트너는요, 눈이 2개가 아니에요. 파트너는 눈이 4개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바라봐요. 내가 상상도 못한 것도 바라보는 게 그들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눈가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범이 되는 생각,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복제시켜 나가는 거죠. 전 특별히 지금도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이 부러워하는 트리플까지 왔어요. 비결이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한 가지예요. 미팅에 열심히 나가는 모습을 파트너들께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팅에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저는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따서 미팅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내 파트너들에게 보여줬어요. 미팅에 정말 첫째 열심히 했어요. 그들이 알아서 미팅에 나와서 내가 알려주지 않는 것도 지들이 알아서 배워서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생각, 모범적인 행동을 복제시켜 나가는 거. 4번째,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자녀가 곱게만 크던가요? 속상할 때 많죠. 수정 볼 때도 많고 어떨 땐 매질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참아가며 이성적으로 다독이며 키워나가죠. 내 다운라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파트너들이 여러분에게 좋게만 비춰지지 않을 때 있어요. 정말 마음 상할 때 있어요.
그때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독여 나가야 돼요. 왜? 그들은 어린애니까. 아직 어리니까. 자, 다이아몬드는 귀족이에요. 그냥 농사지는 농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져야 돼요. 자긍심. 나는 다이아몬드다. 나는 에메랄드다. 에메랄드가 된다. 나는 천하의 에메랄드다. 난 다이아몬드야. 혹시 아직 에메랄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신 분들일지라도 지금 우리 에메랄드 수업 받는 거 아닙니까? 경영 수업 받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경영 수업 받는 거죠?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에메랄드야. 난 다이아몬드야. 왜? 될 거니까. 될 거니까. 에메랄드에 대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자긍심 가지세요. 여러분이 에메랄드가 되면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한국아메,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한국아메가 여러분의 이름을 아메 회사 본사에 턱 붙여놔요. 미국에 본사에 갔을 때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조그맣게 아메 사업을 했던 김기범이라는 사람을 미국 아메가 인정해 주더라고요. 자랑스럽어요. 김기범의 무대에 올라가니 그 코가 큰 백인들이, 흑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요. 다이아몬드라고. 아시겠지만 유색인종들 미국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해요. 정계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는 동양인이 무대에 올라가는데 기립박수 쳐요. 누구한테? 다이아몬드 김기범에게. 트리플 김기범에게 기립박수를 쳐요. 그게 아메예요. 여러분의 품격을 3단계 이상 격상시켜주는 게 아메의 사업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 팀에 대한, 내 그룹에 대한 책임감 커지죠. 그래서 리더가 되는 일을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3명의 파트너 이상이 성장을 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리더죠. 부모가 부모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식들 엉망으로 가요. 리더가 되는 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에만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 가야 돼요. 크라운 가게 되면 더 큰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죠? 팀워크 사업. 팀워크 사업. 암의 본질이 팀워크이죠. 암의 본질이 팀워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어긋나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흩어지면 일개 소비자에 불과해요. 근데 모일수록 우리는 단단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팀워크에 해치는 행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가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팀워크를 모르면 일개 족장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왕국을 만들지는 못해요. 여러분 조그만 촌락의 촌장으로 족장으로 만족하실래요? 왕국의 왕은 돼야 되죠. 크라운 돼야 되죠. 팀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자영사업, 복제사업, 팀워크 사업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근데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되죠.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 내 걸로. 그럼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꾸느냐 말이에요. 무슨 제도로, 어떤 방법으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이거예요. 성공은 훈련이더라. 성공은 연습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성공 연습을, 성공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만 누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에 갈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요. 제식훈련, 걷기부터 시작을 해. 왼발,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가. 배우죠. 근데 똑같은 지성인들인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왼발과 오른발이 같이 올라가, 같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훈련을 하다 보면 팀워크가 맞춰져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이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작업소예요. 우리도 또 민간인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중간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성공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훈련이다. 연습이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훈련만 하면, 연습을 하면 다 다이아몬드에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이 애초부터 너는 다이아몬드감이야. 너는 실패질감이야. 정해놨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겠죠.
저도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암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점 찍어놓은 건 몰랐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암의 사업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니까. 안 되는 거니까. 실패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성공은 운명과 팔자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여지껏 어떤 일을 해도 안 됐어. 괜찮아요. 암의 답은 적어도 암의 답은 훈련받으면 연습하면 누구나 다 닮을 때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 부자가 되는 연습,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 성공,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김기범은 30여 년 전에 성공자의 마인드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에 불과했어요. 근데 암의 안에서 싱킹빅 안에서 김종규 사장님 밑에서 알게 모르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사업자, 성공자로 바꾸어 나갔죠. 지금 되돌아보면요. 30년 전에 저희 사고방식과 지금의 사고방식은요. 천지 차이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열심히 관점이 너무 달라졌어요. 제게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받아들였어요. 뭐죠? 간절함을 키웠고 성공 훈련을 해온 거예요.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열등감, 패배감 또는 용기 없음에 젖어들까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는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이 혹시 다이아몬드가 안 되셨다면 다이아몬드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됐을까요? 3년, 5년, 7년, 10년 됐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안 됐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성공, 다이아몬드 훈련 받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공은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려요. 연습 만사성. 연습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연습을 훈련을 안 해서 안 된 거지 연습을 계속하고 훈련을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이 이뤄요. 세상 법칙이야. 이건 제가 만드는 법칙이 아니고 말을 만들긴 했지만 제 법칙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이에요. 연습 만사성이에요. 우리 저한테 소리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습 만사성. 예, 연습 만사성이에요.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곧바로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연습하란 말이야. 나 플래티넘 되고 싶고 내 파트너 플래티넘 만들고 싶은데 뭐를 연습하란 말이야. 무슨 연습해요? 고개터를 연습하는 거예요. 고개터. 아시겠지만 고개터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개터는 내 운명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고개터는 내 인생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먼저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스폰서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이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합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테이프 또는 음원을 들으셔야 돼요. 미팅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테일 하셔야 돼요.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이 5가지가 고개터입니다. 이 5가지가 평범한 소비자였던 또는 혹시 노예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나를 자영사학가로 플래티넘을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책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여러분의 하루 일정 중에 15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딱 정하세요. 어떤 시간이든지 직장인이라면 점심 빨리 먹고 그 시간 동안에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되든 하루에 15분 이상 책을 읽는 거. 두 번째, 음원, 테이프 하루에 1개 이상 듣기. 예를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출근 시간 또는 퇴근 시간에 듣는 거예요. 저 정말 테이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못이 박히도록. 제가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개인 사무실을 이제 옮기는데
막 이게 흩어졌던 거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블 박스에 모았어요. 모았더니 어떠냐면요. 그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그 화장지 종이 박스로 담아서 큰 거, 종이 박스 담았죠. 그 큰 종이 박스에 착착착 줄지어서 세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줄지어서 착착착해서 세 박스의 테이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들었으면. 제가 그때 스스로 느꼈어요. 아, 김기범 너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네. 큰 종이 박스 세 박스에 테이프가 꽉 차게 나왔어요. 물론 어떤 건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10번씩 20번씩 들었어요. 어떤 건 테이프가 늘어나서 끊어졌어요. 그 당시엔 CD나 음원이 없었으니까, USB가 없었으니까 테이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테이프 큰 박스 세 박스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김기범 너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네. 저런 거 저렇게 많이 들어 제꼈으니 네 머릿속에 성공자의 사고방식이 안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미팅. 아까 임치경 사장님도 강조하시는데 미팅 주 2회 이상입니다. 최소한 주 2회예요. 최소한 주 2회. 왜냐면 우리는 비즈니스잖습니까? 사업잖아요. 직장도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해요. 내일이 안 바뀌지 않은 직장도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잖아요.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해요. 근데 아메 미팅에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걸 힘들다고 하면 무슨 사업이야 그게 장난이지. 매일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책, 오디오, 미팅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관리. 나를 리더로 성숙시켜 나가는, 내 안을 숙성시켜 나가는, 남이 아니고 내 파트너는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해가 아니고 나를 소비자의 사고방식인, 노예의 사고방식인, 셀러리맨의 사고방식인 나를 비즈니스맨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자기관리. 책, 오디오, 미팅 이거를 자기관리라고 해요. 이거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리테일, 제품 리테일. 여러분, 제품 리테일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100% 활용이에요. 애용입니다. 내가 먼저 써봐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아메 전 제품을 다 써봐라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초창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먼저 아메 전 제품 다 써봐. 그리고 실제 우리는 아메 전 제품을 다 써봤어요. 물론 제품 수가 20가지, 30가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몇천 가지, 만여 가지 가까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다 써보라고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쓰는 물건만큼은 무조건 아메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메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타사 제품 쓰는 건 사과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슈퍼를 하고 있어요. 슈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형 슈퍼를 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 슈퍼에 화장지가 싸다고 그거 사다 씁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바보들 너무 많아요. 아메 사업가잖아. 자영사업가잖아. 내가 내 물건 취급을 하잖아. 그런데 집 앞 슈퍼에서 30% 세일하는 제품 사다 쓰는 분들 있어요. 사업가 아니죠. 왜? 자기 슈퍼 놔두고 남의 슈퍼 물건 사 쓰는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100% 애용을 강조하냐면요. 어차피 여러분 3층까지 5층까지 다 못 써봐요. 근데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남에게 권유하지 못하죠. 우리는 전문 세일즈맨이 아니니. 그러니 여러분이 많이 써볼수록 그 제품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남들에게 더 전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30%, 50% 세일하는 집 앞에 있는 가게 물건 같이 쓰면서 무슨 재주로 우리 제품을 쓰라고 권유하겠어요. 그리고 제품 전달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지만 제품 전달 연습 해보셔야 돼요.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해보셔야 돼요. 왜? 아메 좋은 제품을 알려줘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리크팅, 후원, 그다음에 쇼드 플랜 해보셔야 돼요. 사업 설명 해보셔야 됩니다. 긴 설명이든 짧은 설명이든 설명해보러 타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소비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죠. 남에게 전달하는 거 연습해보셔야 돼요. 사업이니까. 그리고 미팅, 초청하는 것도 연습해요. 연습이란 실패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초청할 때 실패 가능성 많아요. 왜? 연습 중이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직 성공자가 아니고 훈련생이야. 훈련생이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사격 선수였어요. 저격수였어요. 이제 군 사단 사격 대회 나가기 위해서 사격 연습을 해요.
앉아서 무릎 사, 서서 사, 10발씩 싸서 30발로 이제 결정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실전에 나가기 전에 무지하게 많이 써봐요. 많이. 근데 이 연습할 때는요,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해요. 왜? 연습이니까. 근데 그 연습을 많이 해봐야 실전에서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연습생이야. 여러분이 아직은 훈련생이야. 왜? 플래티넘이 아직 아니니까. 에메랄드가 아니니까. 연습생이란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감수하셔야 돼요. 감수하셔야 돼.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사학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게터, 책 오디오 미팅을 자기관리라고, 그다음에 리테일 리크딩을 사학관리하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야. 어떻게? 사업자의 마인드로. 자,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한 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중해요. 근데 그 소중한 인생을 평생 누구는 가난하게 살다 죽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찌릿찌릿 가난하게 살다 죽어요. 근데 누구는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살다 죽어요. 좀 가난하게 살다 부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살다 가난하게 살았으면 좀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찌릿찌릿 가난하게 살다 죽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풍요롭게 살다 죽어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대답은 당연하죠. 부유하게 살고. 그럼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의 사고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 배웠지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분도 부유하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도 평범한 셀러리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성실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자녀에게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배고픈 자의 삶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부터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서 성공한 자,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 의무예요. 의무예요. 누구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힘이 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거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안 바꿀 것이냐, 바꿀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 사고방식을 종의 사고, 가난한 자의 사고, 실패자의 사고, 패배자의 사고를 다 엎어버리고 승리자, 성공자,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공은 선택이지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사고방식을 바꾸면 나는 성공자가 돼요. 부유한 자가 돼요. 그리고 성공한 사고방식,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돼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 성공자의 자세입니다. 내적 자세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걸 앞에 배우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중요한데 특히 내 말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성공자의 가치관으로 나를 전환시키는 거. 근데 내 나이만큼 내 머리에 꼬장꼬장 쪄들어 있는 실패자 사고방식,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 묵은 때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 실패자의 사고방식, 패배자의 사고방식 깨끗이 지워내고 성공자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누군가에게 성공은 이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 꼬장꼬장한 실패자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성공자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